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소설가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1950년대에 발표한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이 2000년대에 영화화돼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야기는 암흑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소설이 쓰여진 기간인 12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가 종식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은 권력과 탐욕의 상징인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 끝없는 권력과 탐욕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소설은 말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아니요. 네, 마음이 많이 온 국민이 불편하셨으니까 당연히 원장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좀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그게 성공했다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할 수 있나요? 거기 보니까 뭐 언론 집회 그죠? 네, 저도 이제 그 생방송으로 쭉 보면서 뭐 방송사에 군인이 쳐들어와서 마이크를 뺏지 않을까 이거 노심초사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네, 언론까지 뭐 출판 집회까지 다 막았던, 뭐 과거에 군사 정권이 했던 거 똑같이 카피해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일반 국민들은 뭐 그죠? 다 잘 아실 테니까. 네. 그때 상황을 뭐 다시 뭐 말씀드린다는 건 좀 그렇고. 네, 그죠? 아마 오늘 방송이 안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송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다행히 2시간여 만에 네. 국회에서 중지시켰는데요. 네. 근데 아직도 그렇죠, 그죠? 아직도 저항이 심하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절대 반지 얘기도 그것 때문에 네.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거 반지의 제왕이 1950년대에 쓰였다는 얘기 처음을 접했는데요. 네. 꽤 오래된 거네요, 그죠? 꽤 오래됐죠. 네. 그러다가 2000년대에 판타지 영화로. 맞습니다. 그죠? 200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 영화가 우리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인기 꽤 있었죠. 인기가 많았죠.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절대 반지라는 거 참 오늘 저 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절대 반지를 뭐 어떻게 이미지화한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절대 반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전능, 그죠? 전능한 거죠. 전능하신. 네. 우리 저 성경에도 나오죠. 전능하신. 그렇죠. 그런 말씀 네. 나오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 일반 사람들은 이 절대 반지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좀 멀게 생각하잖아. 그죠? 네. 멀고 넓게 생각하잖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무 아미타불 해서 이 나무라는 거는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다는 거를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믿습니다고.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천국이면 천국, 네. 아니면 뭐 그 우리 뭐죠? 이 반지의 제왕에서 얘기했다는 절대 반지라고 하면 절대 반지겠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거 아니면은 뭐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불 이걸 우리는 뭐 더 풀어서 뭐 아미타 정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소위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죠? 육체로 그렇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속의 눈으로, 그죠? 저희 방송이 최근에 좀 오랫동안 좀 얘기했던 그 감각의 문이나 네. 아니면 그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5겹의 울타리, 네. 이걸로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나무아미타불이나 이거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아리랑은 반지고 스리랑은 절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라는 어떤 뭐 우리가 역사한다 아니면 뭐 천국이 가깝다라든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라는 스리랑 단계,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까르마라고 보는 건데요. 까르마라는 거는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걸어가다. 그러니까 네. 가령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내가 그 살아가는 그 행태에 따라서 우리의 만약에 미래가 있다면 미래도 거기에 따라서 그 까르마에 따라서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네. 이 절대 반지를 우리가 방송하는 그 감각의 문이나 다섯 울타리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말 그대로 나의 그 감각의 문이나 다섯 울타리를 잘 바라볼 때만이 이 절대 반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지의 제왕에서 나타난 그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독재자죠, 그죠? 네. 독재자나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런 뭐 쿠데타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획책한 그런 독재자들의 절대 반지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인체로만 표현을 하면은 어떤 감각의 문이라든가 이런 다섯 울타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걸려 있어서 그 다섯 울타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개념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갖는 그 절대 반지는 이 다섯 울타리에 이제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이 다섯 울타리는 대개는 이제 뭐 형체, 느낌, 생각,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뭐 의식이라든지 네. 뭐 마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독재자들이 생각하는 절대 반지라는 건 사실은 마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마음에 걸려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네.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저기 그 PD 선생님은 저기 교회를 언제부터 나가셨나요? 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없다고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대단히 순진했었죠. 나중에 우리가 저희 집 애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크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산타였구나. 네. 이제 알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인체 그 다섯 울타리 중에 어떤 형체의 울타리에 이제 걸려 있는 절대 반지라는 거죠. 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외계인이요? 네. 그거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계인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화성에 도착한다면 우리 자신이 외계인이 돼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절대 반지 얘기도 나왔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데타가 벌어진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역사적인 걸 이렇게 들춰보니까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되풀이된다. 네. 그랬는데
칼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사에 빗대어서 여기에서 이 헤겔의 말에다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을 했냐면 물론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되풀이 되는데 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끝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 그 탄핵 전국에서 그 1차 촛불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네. 그 요번에 또 2차 촛불 혁명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1차 촛불 혁명은 비극이었고 자, 그러면 마르크스 말에 의하면 네. 2차 촛불 혁명은 희극인데 이 희극의 의미가 뭔가요? 근데 글쎄요. 요번에 그 쿠데타 그거에 그 앞장섰던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좋아했던 책이 나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나의 투쟁이 누가 쓴 그 책인지는 아시죠? 아, 모르겠습니다. 히틀러.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사실 그 뭐 나의 투쟁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틀러는 비극으로 끝났죠, 그죠? 네. 그리고 요번에 이 나의 투쟁을 탐독했다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희극이라는 얘기죠, 희극. 네. 왜 그럴까요? 이번에도 어차피 비극으로 끝날 텐데 이거를 희극으로 평가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역사를 잊고 네.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소, 비아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희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는 앞뒤가 있을 뿐 뒤에 발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그 앞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비웃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이 그 뭐 글루타치온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감각의 문이라든가 이 다섯 울타리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는 취지도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각 기관이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 몸의 이제 역사죠, 말하자면. 네. 그 역사를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청취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좀 진솔하게 네. 바라볼 수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 방송은 방송이고 우리 사회에 이거 어떤 역사적인 이런 갈림길에서 현재의 이 역사를 냉철하게 그 비판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글은 그 누가 발표한 거냐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당신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승만이 여수 순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계엄령을 발동한 지 76년 만이다. 제주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기 시작한 지 76년 만이다. 전시 부산에서 크레인으로 국회의원을 연행한 지 72년 만이다. 독재에 항거한 4월 혁명 속 계엄령이 선포된 지 64년 만이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63년 만이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 지 60년 만이다. 유신 장기 독재를 획책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52년 만이다. 내란 수괴가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지 44년 만이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역사의 퇴행을 목격한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종북의 빨갱이를 내세우며 국민을 학살한 자가 누구인지를. 민주주의를 참칭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며 허위 선동을 일삼은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지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지 역사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총을 메고 국회로 쳐들어간 계엄군과 국회를 봉쇄한 무장경찰을 기억한다. 우리는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로 달려간 시민을 기억한다. 우리는 비무장 상태인 시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군인과 맨몸으로 맞선 시민을 기억한다. 우리는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 담을 넘은 국회의원과 비겁하게 뒤로 숨은 국회의원을 기억한다. 우리는 동이 터올 때까지 잠 못 이룬 시민과 지난밤이 해프닝이라며 웃었던 이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일 밤만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결의한다.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의 항거는 역사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끝까지 항거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생 연구회는 요구한다. 그 뒤에 요구했다는 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연구회 2024년 12월 6일 읽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 방송이 어차피 뭐 의료 방송인데 전에도 그 의료 대란 일어났을 때 뭐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의료 대란이 네. 이 그 쿠데타 계엄령 이거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게 밝혀진 셈이죠. 그 네. 이번에 계엄 포고문에 보면은 그 제 5조인가 5조에 보면은 네. 뭐 전공의들은 뭐 48시간 내 즉각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처단. 네. 그 당시 그 국군 병원들은 그 네. 환자들을 전시 환자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의무병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 2,000명의 그 뭐 의대 증원을 통해서 2,000명이 맞나요?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수급하겠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빅픽처 나쁜 빅픽처네요. 네네. 네. 지금 사실은 뭐 그거 발표하기 이전부터도 의료계는 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필수 의료라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진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방 뭐 우리 세종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뭐 거의 지금 뭐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문 닫은 곳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그렇죠. 네네. 네. 그 우리가 맛을 느끼는 그 통로인 그 혀의 네. 그 맛의 지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우리 PD 선생님의 은사님이라는 분이 네. 어디 이제 쓰신 글 국어학자시죠. 네. 네네. 그 매운맛 네. 매운맛에 대해서 매운맛은 뭐 통증이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그 맛의 지도를 요새는 뭐 안 가르친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글에 특히 관심이 많고 네. 또 어떤 이 맛에 대해서도 담담한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일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그 담담한 맛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려 보면 그 쓴맛은 혀끝, 네. 그죠? 그 다음에 단맛은 혀의 가운데, 그 다음에 짠맛은 혀의 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쓴맛, 단맛, 짠맛을 어떨 것이다 연상하지 마시고 우리 네. 한글의 원래 창제 원리에 맞게 자, 쓴맛 할 때 혀가 어디 가서 혀의 어느 부분이 가서 붙습니까? 쌍시오죠. 예.
끝 부분. 끝 부분에 네. 내 혀의 어디 부분이 가서 붙습니까? 쓴맛. 끝에 가서 붙죠. 그쵸. 다음에 단맛을 발음해 보세요. 디귿을 발음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 디귿을 발음할 때 어디에 닿죠? 그쵸. 입천장에 닿죠. 네. 혀의 중간이 가운데가 네, 붙죠. 가운데가 붙죠. 그죠. 네. 그다음에 짠맛을 해보세요. 짠맛. 짠. 조금 혀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혀의 뿌리 쪽으로 가죠. 그죠? 네네. 네, 쓴맛, 단맛, 짠맛. 짠맛. 그죠? 네네. 처음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이제 그 혀에 그 발음할 때 그 닿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담한 맛의 네.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감각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다섯 울타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네. 자, 다섯 울타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체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형체를 비유해서 우리가 맛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형체를 아니면 어떤 그 사물의 모양만 딱 대놓고 그냥 맛을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맛이다 하고 잘 설명이 안 될 때는 그 형체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바나나 맛. 그렇죠. 딸기 맛, 네. 그죠?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뭐 밍밍하기도 하고 맹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무슨 네. 맛이 있어요? 물맛, 네. 그죠? 그 다음에 불맛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불맛. 불맛.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건 이제 형체의 맛이라고 하는데 형체의 맛은 뭐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상상에 또 맡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느낌이라는 게 이제 그 좋다, 나쁘다, 그죠? 네.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즐거운 맛, 그러니까 즐거운 맛, 좋은 맛을 뭐라고 표현하죠? 달다. 그렇죠. 꿀맛이야. 꿀맛. 있었잖아. 아니면은 지금 뭔가 좀 일이 잘 안 돼. 그죠? 그 지금 쿠데타 세력들이 저 실패했어. 그럴 때 속이 어떻다 그러죠? 속이 쓰리다 속이 그러겠죠. 쓰리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달지도 않고 아니면 쓰리지도 않고 네. 할 때는 뭐라 그러죠? 아유 저 사람 덤덤하다. 그렇죠. 네. 저 키 큰 사람들이 뭐하다 그러죠? 싱겁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느낌에는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오이 맛. 네. 오이 맛이 뭘까요? 오이 맛은 좀 시원하고 상큼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맞습니다. 맛,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이는 그 약간 서늘한 맛이 나겠죠. 네. 서늘한 맛도 나고 사실 쓴맛도 있습니다. 쓴맛도 있죠. 네. 네. 쓴맛은 차가움이라 했습니까? 열이라고 했습니까? 열이죠. 열인가요? 열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그 서늘하고도 따뜻하다는 그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이향 비누 같은 것도 들어보셨죠? 오이향 비누.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오이 맛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오이를 아예 피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 많죠. 딸도 네. 오이는 안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떤 오이의 어떤 이중성, 그죠?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각의 맛이 있습니다. 생각의 네. 맛. 생각의 맛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 나랑 잘 안 맞아. 네. 진짜 밥도 먹기 싫어 같이. 우린 되게 이제 식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든가 어떤 친한 사람들을 그렇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기 싫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밥맛 없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맛의 어떤 기억, 저장된 맛들, 네. 우리가 그 잊지 못하고 계속 뭐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맛은 그 어떤 의지의 맛이죠, 말하자면.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의 맛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봄맛.
네. 그죠? 여름맛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 한 분이 그 수덕사에 그 가을 단풍놀이 간 거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을 맛이죠, 그죠? 네. 지금은 또 어젠가 눈 왔죠, 그죠? 이제 겨울 맛을 느끼죠, 그죠? 저희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그 남한강 상류에서도 살아봤고 북한강 상류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피디 선생님은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서 살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중학교 때쯤 이제 그 천안이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아, 천안에 가서 막연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막연한 감정이었지만 뭐가 제일 답답했었냐? 천안엔 큰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네. 뭔가 메마르다는 느낌? 네. 그리고 천안이라는 곳은 이제 뭐라 해죠? 그 교통의 유지라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팔도에서 모인 그 뜨내기들이 네. 많이 지나가고 또 뭐 잠깐 정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세종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금강을 이제 구경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금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금강의 맛하고 내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그 한강의 맛하고는 좀 다르구나. 왜 다를까요? 금강의 맛은 변함이 없을 텐데, 그죠? 네. 왜 다른 걸까요? 내가 좀 그렇죠. 나이가 들고 그렇죠. 그때와는 다른 그렇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의 문,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감각의 문하고 다섯 울타리가 이제 노쇠한 거죠. 네. 그죠? 노쇠한 거죠. 이 노쇠한다는 거는 생사가 있다는 거고 이 생사가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허망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의료가 이 감각의 문이나 다섯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그 치료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찾으려다 보니까 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 새로운 걸 계속 똑같은 거를 어떻게 좀 약간의 그 변형을 시켜서 네.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뭐 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치료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모습만 바꿀 뿐이지 네.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글루타치온에 대한 이런 상담도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쪽으로 좀 더 좀 진행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